일단은 200일선은 좀 이제 좀 그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200일선입니다. 지수죠. 이거는 코스닥 지수는 200일선이 깔려 있는데 200일선은 이제 언제 쓰냐면 이럴 때 쓰시면 좋아요. 이제 기존 장기위원들이 200일선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때는 이제 막 매매에 활용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러시면 안 되고 200일선을 언제 쓰면 좋냐? 방향 있죠? 방향. 예를 들어서 그 방향이 이제 바뀌었을 때 있죠? 그때 200일선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단기 급등락, 21선이나 5일선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단기 급등락했을 때 그때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21선은 막 가다가요 순간적으로 뭐 꺾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약해요. 21선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음봉 몇 개 맞으면은 다시 이제 21선 이렇게 하다가 꺾여요. 보시면은 계속 막 갈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막 꺾여버리죠. 음봉 한 두세 대 맞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꺾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 어린이들 이렇게 학용품 보면은 수수깡 수수깡 정도라고 보시면 수수깡 좀만 톡 치면은 뚝 부러지죠. 이평선이 뚝 부러져 이렇게. 60에서는 학용품으로 따지면 긴 자 있죠. 자는 그거 잘 이렇게 안 부러지잖아요. 좀 힘을 강해줘야지 부러지죠. 그렇죠? 밑에서 60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이거 부러뜨리려면은 하한가 서너 개 떨어져야 됩니다. 그 정도로 세게 찍어 누르면은 60에선이 올라오다가 꺾어져 버려요. 근데 뭐 웬만한 종목들이 아무리 못 놔도 그렇지 하한가 세네 개씩은 그렇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별로 없죠. 자 정도라 생각하시면 그 정도로 좀 강해요. 60에서는 200일선은요. 제가 121선을 건너뛰고 얘기하죠. 시간 없어서 그래요. 200일선은 왜 중요할까요? 잘 안 바뀌어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 그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언제 쓰면 될까요? 그렇죠. 바닥이나 아니면 저 고점에서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네. 고점에서는 활용하는 법은 나중에 이제 좀 수익이 더 나신 다음에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지금 할 필요가 없고 바닥에서 200일선 방향을 보면서 흐름을 잡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200일선 별명이 뭐냐면 경기선이라고 불러요. 경기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기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이제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나라의 이제 경제 상황, 경기 그런 것들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게 지수잖아요. 물론 그게 선행 지수냐 후행 지수냐 뭐 그런 말이 많지만 아무튼 그 나라의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즉 경기가 좋다 나쁘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한 달의 경제 그 경기가 뭐 한 달은 좋고 바로 그 다음 달은 뭐 안 좋고 그런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좋아지면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좋아지다가 그죠? 아주 고점을 찍으면 또 몇 년 동안 또 약세를 보이다가 또 호황을 보일 수 있는 거죠.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0일선이 제가 결론을 내면 그거 200일선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틀었다. 그 뭐예요? 앞으로 호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시도 호황이겠죠. 호경기, 호황, 증시 호황, 그죠? 근데 200일선이 떨어지는 쪽으로 각도가 바뀌었다. 방향이 이쪽으로 잡혔다. 그럼 뭐예요? 앞으로 불황 또는 침체, 불경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안 어렵죠? 그럼 200일선을 코스닥 지수인데 잘 보세요. 21선 지워놓고 21선은 굉장히 가벼운 이평선이죠. 미중 무역 전쟁 전에 200일선이 이제 우측으로 딱 자리를 잡고 가고 있었어요. 이때 코스닥에서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대충해도 돈 벌었어요. 그런데 시진핑 이 양반이 미국이랑 싸웠죠. 그때부터 200일선이 이게 어지간하면 이게 안 꺾어지는데 급락하면서 200일선이 60일선도 어지간하면 잘 안 떨어지는데 200일선이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리고 나서 코로나까지
이 험난한 세월을 겪었던 거죠. 이때는 주식하는 게 피곤하고 고됐죠. 그렇죠? 주린이 분들은 이거 모르실 거예요. 이때 얼마나 고생하면서 수익 내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200일선이 뭐 하고 있어요? 무상향으로 틀었죠. 근데 이거 왜 틀었어요? 증시가 많이 올라와서 200일선이 틀었을까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200일선이 왜 틀었는데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여기도 그랬었죠.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규모 유동성이 정부, 기관, 그 다음에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의 유동성이 대거 공급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허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속빈 강정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겁니까? 사람들은 경제가 안 좋은데 증시가 많이 올라왔다. 이거는 거품이다, 거품이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래량 안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가짜입니까? 경제 살리려고 정부에서 돈을 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선거 앞두고 또 더 크게 풀 작정인 것 같은데 선거 끝나면 또 풀겠죠. 왜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였으니까. 그럼 계속 풀걸요? 부동산은 계속 힘들게 할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돈이 쉽게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유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공급이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들어온 유동성이 딴 데로 빠져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식 말고 지금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동산 다 막아놨죠. 저금리죠. 뭐 종가 호가 건물 갖고 접수 있으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 취급받고 있으니까.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유동성이 딴 데로 빠져나갈 때가 별로 없습니다. 이 안에서 돌겠죠. 그때까지 증시는 계속해서 호황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것도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200일선이 우상향으로 틀었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마음 편안하게 주식하시면 돼요. 왜요? 한동안 이 방향을 유지를 해줄 테니까. 이게 3개월짜리건 6개월짜리건 10개월짜리건 1년짜리건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건 그때까지는 마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이미 3개월 6개월은 지났고요. 그죠? 좀 더 길게 보시면 돼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바뀌든지 뭐 하든지 간에 아무튼 선거 끝났으니까 또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책 나올 겁니다. 그 유동성이 또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200일선이 우상향으로 이제 이렇게 또 거래가 실리면서 200일선이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한동안 마음 편안하게 주식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모르죠. 왜요? 5일선하고 20일선만 보니까 60일선 사람들 거의 안 봅니다. 두 개 갖고 와야지. 왜요? 빨리 수익 내고 빨리 치고 빠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5일선하고 20일선 위주로밖에 안 봅니다. 네. 200일선도 가끔씩은 보세요. 방향만. 자, 이따가 저녁 때 그 정배열, 역배열 얘기한다 그랬죠? 그 얘기 왜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200일선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정배열입니다. 근데 200일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계속 펼쳐지면 뭐예요? 역배열이에요. 차트 아무리 잘 봐도요, 역배열 상태에서 주식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역배열 종목을 가지고 차트를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해도요, 노련해도 역배열 갖고 하면 힘듭니다. 정배열을 하면 편하고요. 정배열은 고수가 아니라 초보가 해도 편해요. 왜 그럴까요? 저녁 때 얘기하겠지만 짧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정배열은 뭐냐면 이걸 200일선이라고 볼게요. 200일선이건 뭐 240일선이건 뭐건 간에 장기평선이죠. 이거는 뭐예요? 주가가 계속 이러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뭐 깰 때도 있고 뭐 그러겠죠. 네. 그럼 뭐예요? 그냥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그냥 좀 들고 계시면 이겨요. 그렇죠? 이긴다니까요. 수익 내고 팔 수 있어요. 이왕이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게 편하겠죠. 그죠? 여기서 또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면 편하겠죠. 그게 스윙이나 종기지 않습니까? 응? 근데 귀찮다.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차트 몰라도 돼요. 정배열인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역배열은 모르겠어요. 이거 뒤집어 놓은 게 역배열이거든요. 역배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가 어디냐 이 밑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 본전이 여기다.
손실 났다가 본전 근처 왔어요. 이제 올라오면 정리하고 나가야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손해가 여기서 30%였는데 여기서 40%가 더 나는 거죠. 반등 나왔어요. 이제 본전 근처만이라도 팔 거야. 그러면 또 떨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역배열이에요. 여기에서는 차트를 잘 볼 줄 알아도 수익 내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한번 끌려 내려가면 진짜 끝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따 밤에 더 상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자 보세요. 기업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차트만 딱 띄워놓고 이 차트는 정배열로 계속 갈 것이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 차트는 계속 역배열로 갈 거야. 뭐 신받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수를 쳐다보면서 다우지수 중국 상위증시를 보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정배열로 갈 거야. 그거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근거, 이제 그런 예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시경제, 회계분석, 기업은 이제 기업 분석 이런 걸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안 상태에서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정배열로 가겠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거죠. 근데 막연하게 그냥 대충 어디 유튜브나 어디 이제 글이나 방송 조금 듣고 와서 그래. 앞으로 3년 동안 주식 안 갈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속은 거죠. 비관론자들한테, 언론한테. 정배열하고 역배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차트만 볼 줄 알면 안 되고요. 기업 분석, 그다음에 거시경제. 거시경제는 이제 그 나라의 한 나라를 분석하는 거죠. 전체 이제 나라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죠. 네. 맞죠, 그죠?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시경제나 기업 분석을 몰라도 차트를 딱 대충 보면 느낌이 오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요거는 계속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기업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이따 밤에 해드릴게요. 벌써 25분이네요. 네. 정배열과 역배열 얘기를 오늘 밤에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네. 차트를 볼 줄 모르면 차트를 안 봐도 되는 걸 골라가지고 매매를 하면 돼요. 제가 말하는 거에 공감 가시죠? 차트 볼 줄 모르면 차트 볼 필요가 없는 거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뭔데요? 한마디로 정배열이에요. 정배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간단해요. 다만 저녁 때 얘기하겠지만 계속 이게 정배열 상태를 유지를 해줄 거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그 기업 분석과 거시경제 그런 것들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죠. 턴 어라운드 기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턴 어라운드 기업이 뭐예요? 턴 어라운드 기업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직역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돌아섰다 그 뜻이 아니고 뭐 맞긴 맞지만 죽다 살았다, 죽다 사는 기업,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기업,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살아난 기업, 그 기업들이 나중에 많이 갑니다. 진짜 많이 가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중소형주 중에 회생 기업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동차 산업 관련돼서 호황이었어요. 10년 전에처럼 자동차주가 또 이제 메인이 돼서 막 가요. 그럼 누가 가장 많이 가겠어요? 현대차? 현대차 가긴 가야죠. 대장이니까. 근데 진짜 누가 많이 가는 줄 아세요? 죽다가 살아난 기업, 구조조정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기업이 나중에 많이 갑니다. 왜요? 죽다가 살아났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했냐면 그런 기업은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죽다가 이제 그때는 역배열이었겠죠. 그러면 바닥을 찍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났겠죠. 차트가 돌리면서 정배열을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 정말 큰 돈 벌고 싶으시면 어디에요? 여기서 사서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는 거예요. 내가 장기 투자할 때 쓰는 거죠. 그러면 10배, 20배, 30배짜리 그런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려면 차트만 이제 본다고 될 게 아니겠죠. 그렇죠? 기업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밤에 여기 정배열, 역배열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부터는 거래량 얘기하고 그리고 이평선은 모였다가 벌어지는 거 있죠. 그거는 정의원들한테만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